책표 보자. 어디입니까? 숙제가. 숙제 없었습니다. 숙제 없었어? 그럼 저번에 진도는 어디입니까? 그거 화학 한 일정 성분비 법칙. 일정 성분배 법칙 다 했어? 네. 23쪽 채점도 다 했어? 네. 그럼 24쪽 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기체 반응의 법칙. 번호가 몇 번이지? 3번이다. 이렇게? 네, 3번입니다. 기체 반응의 법칙. 이렇게 나와. 그러면 왜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앞에다 기체 이렇게 썼을까? 요거 중요합니다. 문제만 성립한다는 소리야. 기체만 성립하는 거야. 내가 왜 파란색으로 줄게? 왜요? 시험이 나오니까 그렇지. 너희들 요거만 딱 적고 너희들 플러스 강의 1번 한번 봐봐. 책에. 요거만 딱 적고 플러스 강의 1번 한번 봐봐. 기체 반응의 법칙. 그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은 반응물과 생성물이 줄처럼 기체인 경우만 성립한다. 줄치고 그 밑에 EH 작은 물판 써야 돼. 얘 보니까 우리 탄소하고 산소하고 만나면 이산탄소 되잖아. 여기서 기체 반응의 법칙 성립하겠니? 안 합니다. 이유는 산소가 기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아둬야 돼. 알겠니? 그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은 기체일 때만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러면 기체 반응의 법칙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기체는 온도에 영향 많이 받아요, 안 받아요? 많이 받지. 압력에 많이 받지, 맞지? 그래서 반드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일단 이 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합니다. 기체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첫 번째로 누구를 갖다 적을 거냐면 수증기를 적을 겁니다. 수증기. 너희들 수증기 화학식이 뭐야? 수증기. H2O야, H2O. 물. H2O. 그게 증발하면 수증기 아이가? 네. 그럼 H2O. 얼음. H2O. H2O다 다. 알았지? 네. 그럼 우리가 물을 만들려고 그러면 누가 만나야 돼요? 물이요. 수소랑 산소. 수소. H2 써야 됩니다. 알았지? 앞에 셋째. 산소 뭐라 써야 돼? O2. O2.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H2O 섞여요. 근데 이 H2O가 물이면 기체 반응 법칙 성립 안 하거든요. 그래서 수증기라고 생각하세요. 기체 알겠지? 가로에서 치는 의미가 뭐겠니? 가스다, 가스. 알겠지? 기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화학 반응식에서 우리는 앞에서 개수 맞추는 거 배웠나? 화살표 왼쪽에 수소 원자 이렇게 있습니다. 수소 원자요. 2개요. 2개. 그럼 요 뒤에 2개요. 2개. 화살표 왼쪽에 산소 원자 몇 개 있어? 2개요. 2개. 그럼 여기 한 개밖에 없지? 네. 그래서 앞에 개수 쓰지 않았지? 그랬더니만 수소 원자가 몇 개 됐어? 4개. 그래서 앞에다가 2를 쓰는 겁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이것들을 갖다가 만들 때 기체 부피를 측정해 보니까 수소 기체의 부피가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수소 기체 부피가 부피는 공간이다, 맞지? 네. 2개. 그 다음에 산소 기체는 1개 부피가. 그랬을 때 수증기가 몇 개 나오냐면 수증기도 2개가 이렇게 나와요. 이걸 옛날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우리 제목에 보면 기체 반응의 법칙. 기체는 부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지? 부피비가 몇 대 몇 대면? 2대 1대 2. 여기 있다 이거. 자, 그래서 봐봐. 그 뒤에 잠깐만 선생님 얘기를 하면 그 당시 때 기체가 뭐로 되어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기체가 원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체가 원자다. 그럼 기체가 원자다 생각하면 자 여기 지금 부피 두 개에 수소가 있으면 수소가 원자로 있다 그러면 그냥 동그라미 원자 하나씩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맞지? 수소가. 그 다음에 산소도 원자로 돼 있다 그러면 그냥 큰 거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지? 그러면 얘들 두 개가 만나가지고 수증기를 만들 때 보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수소는 한 개씩 한 개씩 들어가면 이상 없잖아 맞지? 네. 근데 산소가 어떻게 들어가야 돼? 반 쪼개져서 들어가야 돼 이렇게. 반 쪼개져서. 그래서 교과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저거라. 이래 되면 돌판에 원자설을 위배합니다. 돌턴의 원자설을 갖다가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럼 돌턴의 원자설이 뭔데? 그러면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 이게 돌턴의 원자설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렇게 기체를 원자로 생각하니까 산소 원자가 쪼개졌잖아. 맞지? 네.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기체는 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학년에 올라가서 배우겠지만 아보가드로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아보가드로라는 과학자. 그 과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체는 분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체는 분자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를 갖다가 그냥 H만 쓰지 않고 뭐라고 써요? H2라고 쓰는 거예요. 분자니까. 산소도 O라고 안 쓰고 O2라고 씁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 기체를 분자라고 생각하면 일단 부피 이렇게 두고 수소가 분자로 있어야 되니까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여기도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산소도 방이 하나인데 어떻게 했냐면 큰 것 동그라미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만나서 수증기를 만들 때 부피가 두 개인데 그 안에 산소 하나에 수소가 두 개씩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 여기 돌편의 원자설을 만족하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기체는 분자라는 걸 하나 알아놓고 알겠지? 기체는 분자라는 걸 하나 알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이 결론 때려주면 그거도 알 수 있습니다. 개수 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2대1. 근데 얘들 분자수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2대 1대 2야. 얘들 부피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2대 1대 2야.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마지막으로 적었던 이 파란색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개수비는 분자수비고 부피비다. 그런 걸 갖다가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 외워라. 수소하고 산소 만나서 수증기 만들 때 부피비가 몇 대 몇 대 몇? 2대 1대 2.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2대 1대 2. 내가 전 시간에 너희들 좀 외우라 했더니 있을걸? 일정성 분배의 법칙에서 수소 대 산소 대 물 몇 대 몇 대 몇? 수소, 산소, 2대1. 아니 그건 오늘 배웠고 저번 시간에 배웠고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 물 몇 대 몇 대 몇? 1대 8대. 여기 집에서 복습 안 하나? 1대 8대보다 그거 외워야 됩니다. 그건 무슨 비야? 이게 질량비. 질량비입니다. 머릿속에 알아도 돼요. 질량비하고 부피비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질량비 그러면 1대 8대 9. 그 다음 부피비 그러면 2대 1대 2. 그 다음 저번 시간에 선생님 질량비 두 개 더 외워야 되지 맞지? 구리 대 산소 대 산화구리 몇 대 몇 대 몇? 4대 1대 5. 그 다음 마그네슘 대 산소 대 산화구리 몇 대 몇 대 몇? 3대 2대 5. 외워줘야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요거 예를 갖다가 하나 들었는데,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좀 더 보자. 뭐를 볼 거냐면, 암모니아입니다. 너희가 암모니아, 화학식 어떻게 돼요? NH3 맞지? 그럼 NH3니까 누구하고 만나야 NH3를 만들겠어? 질소가 그치? 그럼 질소 N 쓰나 M2 쓰나? N2. 분자를 했습니다. 분자, 알겠지?
그 다음에 수소는 뭐라 써야 돼? H2 H2 화살표. 아모니아 아까 어떻게 쓴다고? NH NH3. 그리고 개수를 맞출 겁니다. 개수가 어떻게 되니? 네. 개수. NH3 앞에 2 쓰고 어. H2 앞에 3 쓰고 그래서 개수가 1, 3, 2다. 자주 하는 거는 외우세요. 알겠죠? 자주 하는 거는. 그럼 개수가 1, 3인데 그러면 자 얘들이 개수 B가 1대 3대 2라는 걸 반응식 보면 알 수가 있어. 자 여기서 질소 분자수가 몇 개예요? 한 개지. 수소 분자수 몇 개예요? 3개 세 개지. 암모니아 분자수 몇 개예요? 두 개지. 맞죠? 그러니까 개수비하고 분자수비하고 똑같습니다. 부피비가 어떻게 되냐면 부피비 또한 개수비하고 똑같기 때문에 1대 3대 2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면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부피비는요 너희들 화학 반응식을 맞춰가지고 개수비만 따지면 돼요. 근데 화학 반응식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CO2 외우고 있겠지. H2. 이산화탄소도 CO2는 외우고 있겠지. 그래야 반응식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선생님 몇 가지 알려줬던 거. 예를 들어서 염화수소 모르고 있으면 반응식 쓰나? 못 쓰잖아. 맞지? 과산화수소 모르면 반응식 써요? 못 쓰잖아. 그럼 본인이 이제 봐라. 과산화수소를 갖다가 분해하면 뭐가 나오는지 알고 있으면 반응식을 쓸 수 있습니다. 과산화수소 어떻게 쓴다고 그랬지? H2 H2O. 분해되면 뭐 나오겠니? HO H2하고 O2.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반응식 씁니다. 그래야 뭐 개수를 맞추더라도 여기다 2 쓰고 여기다 2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아 얘들은 그러면 부피비가 2대 2대 1이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화학 반응식 쓰는 건 기초입니다. 기초. 자 염화수소 한번 써보자. 염화수소가 화학식이 어떻게 되더라? 염화수소요 염화수소 잠시만요 HCl이지. 네 그럼 HCl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염소랑 그치. 수소 어떻게 쓰니? H 염소 어떻게 쓰니? C 분자라니까. 공부하세요. 미진너 구분 못하면 원자하고 분자 구분 못하면 공부하세요. 분자는 결합해야 됩니다. 반드시. 알았지? 이건 네 말대로 이렇게 쓰면 이게 반응식도 없겠어요. 못 쓰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아까 염화수소가 어떻게 된다고? HCl. 그럼 이제 개수를 맞춰야지. 여기 지금 수소 2개 있지 원자. 그럼 여기도 2개를 맞춰야 되니까 앞에 있어야 되지. 그랬더니 염소 원자가 2개 됐지. 그럼 요 CL2니까 염소 원자 2개지. 그럼 얘도 B가 몇 대면 돼? 몇? 1대 1대 2.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를 선생님이 아까 저거 지금 상당히 저 수증기 만드는 거 저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맞지? 개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지가 저 반응식을 쓸 줄 알고 개수를 맞출 줄만 알면 필요 없잖아. 뭐 한다고 외워요. 맞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너희들 이거 한번 봐볼래? 이거 필기하지 말고 이산화질소 하는 게 있어요. 이산화질소. 화학식 어떻게 쓰요? NCO N! NCO2 이산화. N이랑 CO2 그럼 탄소도 있어야 되는데. C면. 이산화수 이산화질소. 너희들 이산화탄소 어떻게 쓰는데? CO2 왜 CO2 쓰는데? 탄소 일단 탄소 있으니까 C 쓰고 산화 이온 써야 되니까 O 쓰고 이 있으니까 이렇게 쓴 거 아이가? NO2 이산화질소는 N 요거예요. 알겠니? 그러면 이산화질소를 만들려고 누가 있어야 돼? 질소가 질소하고 산소. 그런 걸 알고 있으면 될 거 아니야, 맞지? 질소 어떻게 쓰겠니? N2 그다음 아까 누구 산소? O2 O2. 그러면 이산화질소 NO2 이렇게 써놓고 개수를 맞추자. 얘 지금 원자 2개 있으니까 여기다 뭐 써야 돼? 2 쓰지. 그럼 산소 원자 수가 몇 개야? 4개
그럼 여기 뭐 쓸까? 2. 그래서 얘들은 B가 부피비가 1대 2대 2. 부피비가 1대 2대 2면 분자수비도 1대 2대 2. 알았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반응식만 쓸 줄만 알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중요한데 지금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쌤이 적어줄게. 당구장 표시에서 필기해. 아보가드로의 법칙합니다. 아보가드로의 법칙. 이 사람은요, 지금 현재 화학원에서 너희들 수능 치면 수능 20번 문제로 나오는 게 아보가드로 법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보가드로가 뭐야? 그러면 이거 과학자 이름인데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기체를 처음 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보가드로예요. 기체를 분자라고 처음 얘기한 사람이다. 알겠지? 그래서 기체 나오면 제일 똑똑한 과학자가 아보가드로예요. 너희들 힘 그러면 누가 제일 똑똑하니? 뉴턴 아니야. 힘 그럼 바로 뉴턴 티 나오지? 기체 그럼 바로 아보가드로 티 나와요. 알았지? 자, 그럼 봐라. 아보가드로 법칙이 뭐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일 때, 같은 부피면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기체 종류와 상관없습니다.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같은 분자수를 갖습니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기체는요, 온도, 압력 같은 상태에서 공간이 같으면요, 종류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수가 들어가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자, 봐. 지금 선생님 실험을 갖다 어떻게 실험할 거냐면 0도씨 1기압에서 실험할 겁니다. 0도씨 1기압에서. 그래서 수소가 여기 있는데 수소가 요 정도 공간 안에 4개가 있다고 볼게요. 4개. 알겠니? 그러면 자, 요 안에 이산화탄소 몇 개 있거든요? 4개 있습니다. 이건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보가드로 법칙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 안에 같은 부피 속에 암모니아 NH3 몇 개 있겠니? 4개입니다. 4개. 알았지?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기체라는 놈들은 온도가 압력이 같은 상태면 거기에다가 부피까지 같으면 기체 종류가 수소든 이산화탄소든 상관없이 그 안에 들어있는 개수는 다 똑같아요. 알았지? 그래서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알았지? 자, 그럼 우리 책 잠깐만 보자. 자, 책의 1번 기체 반응의 법칙 줄쳐보자. 기체 반응의 법칙. 우리 기체 반응의 법칙은 누가 얘기했노? 게이가 얘기했지, 맞지? 그러면 뒤에 가로치세요. 일정 온도와 압력 가로 안 쳐. 일정 온도 압력 가로 쳐서 그 밑에 줄에 줄치자. 기체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기체 반응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예를 보면 일정 온도 압력에서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수증기를 만들 때, 자, 줄쳐라. 부피비는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는 2대 1대 2. 다시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는 2대 1대 2. 됐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부피가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간 그림을 그린 거 알겠지? 그래서 공간이 2개, 1개, 2개. 반드시 이렇습니다. 알겠지? 그럼 바로 밑에 수증기 생성 반응에서 부피 관계 실험 1을 봐라. 실험 1. 자, 실험 1 봐라. 여기서 실험 1을 보니까 자, 실험 1 보니까 수소의 부피가 얼마야? 처음에 10ml제. 산소 부피가 얼마고? 5ml제. 그럼 보세요. 우리 수소하고 산소하고 만나면 뭐 만드는데?
수증기입니다. 지금 기체 배웠잖아. 기체. 네. 수증기입니다. 네. 그럼 수증기를 만들 때 부피비가 몇 대 몇? 2대 1. 그러면 저기서 남는 놈이 있겠나 없겠나? 없습니다. 얘 다 반응하고 얘 다 반응합니다. 2대 1이기 때문에. 그럼 수증기가 얼마 나오겠니? 10 나오겠지. 쌤이 아까 2대 1대 1 했잖아. 실험 2 봐라. 실험 2 보면 수소가 20만큼 있고요. 산소가 5만큼 있습니다. 부피가. 그럼 얘들 부피는 반드시 몇 대 몇이어야 돼요? 2대 1이어야 되지, 맞지?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누가 남겠니? 수소가 남겠지. 얼마 남겠어요? 수소 10 남습니다. 그럼 반응한 거는 수소 10 반응이고 산소 5 다 반응하고, 맞지? 수증기 얼마 나오겠니? 10 나오겠지만. 실험 3 봐라. 자, 수소가 지금 20 있고 산소도 20 있어요. 부피가. 그럼 얘들 반드시 부피비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그랬지? 2대1. 2대 1. 그럼 누가 남겠니? 산소 50. 산소가 10 남겠지. 네. 그리고 수증기는 얼마 생성되겠어? 20. 20이겠지만 반드시 2대 1대 2가 성립해야 됩니다. 2대 1대 2가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20 다 반응하고 얘는 20 중에서 10만 반응하고 10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20 생성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다, 알겠지? 그 다음 그 밑에 2번 기체의 부피와 분자수의 개수 이래가지고 가로쳐라. 온도와 압력이 일정 가로치세요. 뒤에 줄쳐라.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읽어보니까 뭐가 나? 아보가도. 옆에다 적었어요. 아보가드로 법칙. 그래서 지금 중3 책에는 아보가드로 법칙이란 단어는 없는데 아보가드로 법칙을 배웁니다. 됐습니까? 옆에 있는 그림 보세요. 옆에 그 공간에 수소가 몇 개 있어요? 수소가 6개. 6개 있지? 그럼 산소도 몇 개 있어야 돼? 6개. 그 다음에 암모니아도 6개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 아보가드로 법칙을 한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3번. 기체의 부피와 분자수 B 이래가지고 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반응에서 기체, 자, 줄쳐라. 부피 B와 분자수 B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 B와 같다. 그래서 개수 B는 부피 B고 분자수 B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예를 들어는 게 보면 수증기 생성 반응 그랬을 때 개수 B가 2대 1대 2거든요. 그럼 부피 B도 2대 1대 2고 분자수 B도 2대 1대 2입니다.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을 보면 질소 대 수소 대 암모니아가 개수가 1대 3대 2거든요. 그러면 부피도 1대 3대 2, 분자수 B도 1대 3대 2야. 그 다음 그 밑에 염화수소가 생성될 때 개수가 1대 1대 2거든. 그러면 부피 B도 1대 1대 2, 분자수 B도 1대 2대 2. 되겠니? 네. 알아둬야 된다. 오른쪽 페이지에 네모 느낌 지금 풀어. 아무나? 네? 아마? 아마? 그럼 네모 느낌 풀어. 네모 느낌은 다 풀었어. 네. 자, 다 풀어줄게. 자, 첫 번째 부피. 그 다음에 분자. 그 밑에 분자. 그 밑에 2대 1대 2. 그 밑에 1대 3대 2. 그 밑에 1대 1대 2. 그 밑에 1대 2대 2. 됐나요? 옆에 숙제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지. 자, 탐구 A 우리 했나? 아, 안 했어?
그럼 탐구 A 한번 봐봐. 화학 반응에서 질량 변화 이렇게 돼 있는데 실험 1에는 앙금 생성 반응, 실험 2에는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앙금 생성할 때나 기체가 발생할 때나 질량 보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보존되지. 그래서 자 다시 실험 1 첫 번째 사진 한번 봐봐.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원 수용액을 따로 담아서 질량을 측정하니까 165.3이야. 두 번째 그림 보니까 두 수액을 섞었어요. 너희들 두 수액 섞으면 무슨 앙금 만들어지노? 염화은. 줄처럼 밑에 흰색 앙금 염화은. 그럼 세 번째 사진을 보니까 한쪽에는 용액이 담혀져 있고 한쪽에는 빈 그릇이잖아, 맞지? 네. 그때 질량을 측정하더라도 165.3 나오잖아, 맞죠? 네. 그래서 질량 보존됩니다. 앙금 생성 반응에서. 그 다음 두 번째 실험 2.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 우리 질량 보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되지. 근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때 보면 닫힌 공간에서는 질량이 어떻게 되죠? 일정. 일정. 근데 열린 공간에서는 질량이 어떻게 되죠? 감소. 감소지. 기체가 날아간다고 그랬죠, 맞지? 그래서 그 첫 번째 사진 한번 봐봐. 지금 탄산칼슘하고 묽은 염산하고 두 개가 지금 아직 섞기 전입니다. 196.4야, 알겠지? 두 번째 사진. 이제 보니까 두 개를 섞은 거예요. 근데 뚜껑이 닫혀 있네.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발생됐던 기체가 누군데요? 이산화탄소제.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날아가나 안 날아가나? 안 날아가지. 그래서 질량 똑같습니다. 196.4. 세 번째 사진 봐라. 뚜껑 열려 있지? 네. 그럼 발생된 이산화탄소 기체 날아가겠네. 네. 질량 줄어들겠지? 네. 그래서 196.1 됐습니까? 밑에 정리들어야지. 1번 앙금 생성 반응에서 반응 전후의 총 질량은 1점. 그걸 갖다 우리는 무슨 법칙? 적으세요. 질량 보존. 2번 열린 용기에서 기체 발생 반응이 일어나면 발생한 기체가 빠져나가므로 질량은 감소하지만 빠져나간 기체의 질량을 고려하면 반응 전후의 총 질량은 1점. 그러면 위에 무슨 법칙이야? 기체 발생인데? 네. 질량 보존? 질량 보존의 법칙이지. 네. 밑에 1번부터 3번까지 지금 풀어보세요. 너희들 쪽지 시험 쳤던 거는 어차피 외워야 된다. 그럼 남들보다 빨리 외워놔라. 네. 다 했어? 자, 그러면 쌤 답 불러줄게. 자, 1번에 X555X야. 그 다음 2번 염화은 55g. 3번 부동호만 나타낼게. 가가 나보다 큽니다. 알았어요? 다음 오른쪽 페이지 같이. 제목에 보니까 산화불이 생성 반응되어 있는데 산화불이 동그라미 쳐요.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산화불이 그럼 누구하고 만나야 되지? 산소랑 그치? 그 위에다가 그 산화불이 적혀있는 그 위에다가
구리 더하기 산소 화살표 산화구리. 그래서 얘들의 질량비가 몇 대 몇 대면 4대 1대 5. 4대 1대 5. 이걸 우리는 무슨 법칙?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 게 이게 무슨 법칙? 아니 질량 보존은 반응 전에 얘들 두 개의 질량 합 이거하고 이거의 질량하고 그게 같다는 게 질량 보존이야. 몇 대 몇 대 몇 나왔으니까 무슨 법칙이야? 일정 성분비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이거 외워야 된다. 밑에 실험 하나도 안 이룰 겁니다. 왜냐하면 실험이 전부 4대 1대 5 표만 보더라도 알지? 네. 구리 질량 다 달리하고 산화구리 만들어지는 거 보니까 전부 다 4대 1대 5입니다. 4대 1대 5입니다. 4대 1대 5. 그래서 정리 바로 갑니다. 1번 구리 가루를 가열하면 구리와 누가 반응하여? 산소. 산소가 반응하여 산화구리가 생성됩니다. 그 밑에 반응식 있죠? 줄 다 쳐서 이것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ECU 더하기 O2 화살표 ECUO 산화구리를 CUO로 적는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 그 밑에 2번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4대 1. 4대 1. 그걸 갖다 우리는 무슨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그랬으면 밑에 1번, 2번, 3번 3번은 답만 써주세요. 답만. 계산하고 답만 쓰고. 네. 유성이 잠 오나? 멈춰 다 가. 너 8시까지 들어와. 다음 주. 네. 하고 마치고 바로 들어올 거잖아. 다 했나? 네. 다 불러줄게. 1번. 답 어떻게 되노? XO XO. 맞지. XO, XO, X. 2번에 4대 1. 4대 1. 3번에 80g. 30g. 됩니까? 네. 네. 돼요. 네. 뭐가 안 되노? 비례식 쓰면 되잖아. 구리가 24g 있대. 24g. 그럼 얘 몇 필요하나? 그거 4. 6이요. 이거 얼마? 6이요. 4대 1이 성립해야 되니까 4, 이거 뭐 6, 4, 24잖아. 근데 6개 하면 되네, 6g. 그럼 얘 얼마 만들어지겠노? 6배. 30. 끝인데. 자, 다음 페이지 넘겨. 자, 다음 페이지에, 자, 여기서 잠깐 1번. 일정 성분배의 법칙을 모형으로 설명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A하고 B하고 한 개씩 만나서 A, B가 됐습니다. 알겠지? 그럼 그 밑에 표에 1 봐봐, 1. 표에 있는 1. 노란 거 2개 있고, 파란 거 하나 있어서 우리는 1대1로 결합하면 누가 남겠노? 노란 거. 노란 거 하나 남겠지. 네. 이번에 노란 거 2개, 파란 거 2개 있는데 우리는 한 개씩 만나서 만들 거니까 누가 남겠노? 남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란 거 2개 있고 파란 거 3개 있으면 누가 남겠노?
파란 거 한 개 남는다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1의 생성물 결과 해석하기 단. 자,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A는 질량이 얼마? 5g. B는 질량이 1g. 그럼 봐라. 지금 그 밑에 표에 1. 노란 거 한 개, 파란 거 한 개 있으니까 얘들 1대1로 결합한다 그러지 맞지? 네. 그럼 질량비가 몇 대 몇? 5대1. 5대1. 한 개 대 한 개니까 5g하고 그 다음에 1g하고 이렇게 있을 거잖아 맞지? 네. 그 다음에 2번 봐. 2번에 보면 노란 거 2개, 파란 거 2개니까 이거 가지고 노란 거 한 개, 파란 거 한 개 몇 개 만들어요? 2개 만들지 맞지? 이거 하나도 없고 맞지? 네. 그럼 얘들은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5대1. 5대 1이야. 아까 봐. 노란 거 하나 질량이 5g 들었지. 파란 거 하나 질량이 1g 들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 노란 거 하나, 파란 거 하나 만들면 얘 5g 들었고 얘 1g 들었고 5대 1이잖아. 그럼 두 번째 거 노란 거 2개 있지? 그럼 계란이고 노란 거 2개 있지? 네. 파란 거도 2개 있지? 네. 그럼 이러면 이런 거 몇 개 만들겠니? 2개. 2개 만들잖아. 맞지? 네. 그럼 5g짜리가 2개 있으면 전체 10g이네. 1g짜리가 2개 있으면 전체 2g이네. 비가 몇 대면? 5대1. 무조건 5대1. 그게 성립한다는 게 일정 성분배의 법칙입니다. 그 밑에 3번 봐라. 이의 결과 반응 전후 물질의 질량비 비교하기. 그래서 화합물 AB가 생성될 때 반응하는 원자 A와 B의 개수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A와 B의 질량비도 일정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2번 봐. 일정 성분배의 법칙이 성립하는 반응. 그래서 자 먼저 물 또 하나 있더라. 물. 야 물에 생성될 때 질량비 몇 대 몇 대 몇? 2대1대. 쌤 질량비라 그랬습니다. 1대 4대5. 수소대, 1대 산소대, 수증기. 1대 4대5. 질량비 몇 대 몇 대 몇? 1대 4대5. 맞는데. 4대 8대9. 1대 8대9. 외우세요. 뿌리대 산소대 산화구리 몇 대 몇 대 몇? 둘이 4대 1대5. 마그네슘대 산소대 산화마그네슘. 3대 2대5. 2대 수소대 산소대 저기 물 1대 4대5. 1대 8대9. 1대 8대9, 4대 1대5, 3대 2대5. 외우세요. 질량비. 모르겠거든. 계속 입으로 말하면서 입에 익으면 됩니다. 알았지?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질량 1대 8대5. 그럼 봐라. 지금 실험 1에 보면 입맛 질량이 2g 있고 입맛 질량이 8g 있고 그럼 봐라. 우리가 얘들의 질량 항상 1대 8에서만 빼야 되겠다. 네. 누가 나왔겠습니까? 수소 1g. 소사 1g 나왔겠지만 그리고 수증기는 9g 형성 되겠다. 실험 2 보자. 얘 2g, 얘 16g. 얘들 항상 1대 8로 결합해야 되거든요. 누가 남겠니?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수증기 몇 g 만들어지겠어요? 8g. 8g. 반드시 1대 8대 9가 성립해야 되니까. 세 번째. 얘가 지금 2g, 얘가 지금 20g. 누가 남겠니? 산소. 산소 몇 g? 4g. 4g 남습니다. 그러면 수증기는 몇 g? 8g. 8g. 알았지? 일정 성분배 법칙은 비례식 써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왕별 표치들. 아이오딘이나 납 생성 반응 줄치고 왕별 표치들. 그거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 출제합니다. 그 내용, 요 내용 딱 하나 있으면서 학교 시험에서 한 문제 맞추면 중요한 거잖아, 맞죠? 자, 과정을 봐라. 10%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 6ml, 10% 질산납 수용액 부피를 다르게 해서 했다. 그 밑에 표를 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요렇게. 이렇게다가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을 전부 6ml 넣었어요. 이 전체에다가 아이오딘이나 칼륨 KI지 맞죠? KI 6ml를 그럼 여기다가 6ml 다 넣었지 맞죠? 이렇게 다 넣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를 갖다가 집어넣냐면 질산납을 넣습니다. 질산납. 질산납 PB
질산 NO3 숨이 나죠. 질산납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0, 여기는 2, 여기는 4g, 여기는 6, 여기는 8, 여기는 10g 이렇게 나왔어요. 넣었으니까 이제 안에서 반응을 하겠지? 뭐 만들겠니? 네? 이거 아이오디나가 아이오디나가. 그치? 여기 용만 넣으면 보여야 되고 여기 용만 넣으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안동에서 외웠던 거 누가 만들어진다고? PbI2. 색깔 무슨 색? 노란색. 노란색. 알았지?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한 개가 안 들어갔으니까 앙금 못 만들겠다 맞지? 여기. 얘는 2g 들어갔지? 그럼 앙금 좀 만들겠네? 요 정도. 얘는 4g 들어갔으니까 더 많이 들어갔지? 그럼 앙금 더 많이 만들겠지 맞지? 요만큼. 얘는 더 많이 들어갔잖아 맞지? 그러면 더 많이 만들겠네? 요만큼. 다 노란색이. 근데 얘는 더 들어갔잖아. 그런데 일정해. 더 들어갔는데도 일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더 넣었는데 왜 앙금은 다 안 만들어집니까? 여기서 최대 반응이 들어있습니다. 최대 반응. 알겠니? 그럼 여기서 최대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 뒤로 얘는 더 넣어줬지만 얘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반응을 못한 거야. 자 그럼 저 책 한번 봐봐. 밑에 결과 생성된 아이오딘한 납 앙금의 높이는 다음과 같다. 그래가지고 지금 A, B, C, D, E, F 지금 여기가 지금 A, 여기 B, C, D, E, F 이렇게 하나 맞지? 자 그랬을 때 그 밑에 있는 거 읽어볼게. B에서 D 앙금의 높이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B, C, D 앙금의 높이가 이렇게 증가한다 알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D 이후에 앙금의 높이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 화살을 봐봐라. 같은 농도의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과 질산납 수용액은 출처라 1대1의 FPB로 반응한다. 그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 그 밑에 E하고 F는 질산납과 반응할 수 있는 아이오딘과 칼륨이 없다. 셈봐라. 얘들은 반드시 1대1의 FPB로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봐래. 요 앞에서는 얘는 6이나 있는데 얘는 2잖아. 그러면 얘가 4가 남겠네 맞지? 이 실험에서는 야는 4 있고 얘는 6이니까 인마가 2가 남겠다 맞지? 그 다음에 이 실험에서 6, 6 있으니까 최대 반응 한 놈이다. 그 다음 이 뒤로는 어떻게 되냐 일정하거든. 왜 일정하냐면 얘는 8이나 넣었는데 얘는 6이니까 얘가 남겠다 맞지? 그런 식이야 알겠지? 그렇게 봐주면 돼. 자 그래서 밑에 숙제입니다. 28쪽 숙제 B로 해서 33쪽까지 숙제예요. 네. 됐습니까? 네. 그럼 33쪽까지 숙제하고 다음 단어 나올 거니까 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하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4쪽에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 이거 되어 있습니다.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 이 파트는요 선생님이 필기할 게 없습니다. 필기할 게 없고 그대로 책 보고 읽으면 끝이다 알겠지? 네. 자 그러면 A에 보면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 너희들 화학 반응할 때 에너지는 반드시 출입해야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1번에 보면 뒤쪽에 있는 글자를 쌤 읽어볼게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2번에 발열 반응 주셔라. 발열 반응. 너희들 발열 반응 들으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 같나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 같나? 그치? 뒤에 에너지 방출 주시돼요. 에너지 방출하는 반응을 우리는 무슨 반응이라 한다고? 발열 반응. 발열 반응.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에너지를 방출하면 화살표 뒤에 줄치세요. 주이온도 어떻게 되겠니? 높아져. 그치? 줄쳐라. 주이온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주이온도가 높아지면 우리는 발열 반응입니다. 에너지 방출 알겠지? 그 다음에 너희들이 외워야 될 건 뭐냐면 그 밑에 2번이에요. 이게 중3들은 노가다식으로 암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발열 반응이 얘 앞에 별표 3개 때리고 얘 동그라미 쳐. 연소 반응 줄쳐라. 이건 좀 쉽습니다. 너희들 연소하면 연소가 타는 거잖아. 네. 주변이 따뜻해 안 따뜻해? 온도 올라갑니다. 발열 반응입니다. 그럼 뒤에 줄쳐라. 산연기 반응. 산하고 연기가 반응하면 우리는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3들은
산하고 염기가 반응하는 게 이게 중화 반응이라고 나중에 뒤에 고학년 때는 배우거든요. 고등부에서 통과해서 배웁니다. 알겠지? 근데 지금은 너희들 의미도 모르지.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산하고 염기의 반응 줄쳤지. 그 다음에 뒤에 염화칼슘과 물의 반응 뒤에 호흡 줄쳐라. 호흡하더라도 발열 반응입니다. 너희들 저기 혹시 한여름 있잖아. 창문 다 열어놓고 낮잠 자고 나면 좀 으슬으슬하게 춥지 않잖아.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잠을 자면 호흡을 많이 하겠나 적게 하겠나. 아니. 잘때 굴뚝거리니? 적게. 잘 때 적게 하지. 네. 그럼 적게 하니까 열이 적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이 추운 겁니다. 알겠니? 너희들 축구할 때는 호흡 많이 합니다. 그럼 내 살덩어리 이런 거 만져보면 뜨겁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호흡하면 발열반응. 그 다음 뒤에 줄쳐라. 금속이 녹슬어 맞는 거 줄쳐라. 너희들 철 같은 거 오래되면 녹슬잖아. 맞지? 네. 그런 것도 발열 반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뒤에 줄쳐라. 산과 금속의 반응. 산하고 금속의 반응에도 발열 반응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 밑에 표는 그냥 연소 반응, 산과 염기의 반응,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그렇게 돼 있다. 알겠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발열 반응을 활용하는데 너희가 난방, 음식 조리할 때 연소해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그런 거 읽으면 발열 반응이다 생각하면 되고 너희들 손난로 따뜻하나 안 따뜻하나? 따뜻하니까 이것도 발열 반응. 그 다음에 발열컵. 그 다음 염화칼슘의 제설제. 그것도 좋죠. 염화칼슘 제설제. 너희들 제설제는 눈을 뭐 해야 돼? 녹여야 되니까 따뜻해야 돼, 안 따뜻해야 돼? 따뜻해요. 그래서 발열 반응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강의의 2번 보세요. 플러스 강의 2번.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냐면 요래 가지고 여기에 에너지 돼 있고 그리고 요래 가지고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반응물 돼 있고 그 다음에 요래 가지고 여기 생성물 돼 있고 그럼 봐래. 반응물이 생성물이 됐다는 소리는 화학 반응이 일어난 거잖아. 네. 우리가 수소하고 산소 합치면 물 되잖아. 그것처럼 반응물, 수소, 산소, 물, 생성물 이겁니다. 알겠지? 근데 반응물의 에너지는 여기고요. 생성물의 에너지는 여기야. 그럼 반응물이 생성물 되면서 에너지가 줄었지.